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좀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그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사업을 좀 성장을 시키셨어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걸 보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몰입이어서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을 시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이 거와 관련 있냐 없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랑 대화하는 걸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너는 왜 그 말밖에 안 해?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거죠. 무슨 딴 얘기 하다가도? 네, 하다가도 마지막에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이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그게 제가 사업하면서 있었던 저의 15년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의 어떠한 결과가 있는 분과 아닌 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굉장히 그 안에 몰입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또 귀가 팔랑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돈이 된다 그럼 저거 해볼까? 이게 된다 그러면 또 저거 해볼까? 그럼 결국에는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에너지 분산은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몰입해서 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에너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누가 만약에 뭐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주식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오늘 이 길이 정해져 있고 이 길로 나는 갈 수 있게끔 세팅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거에 몰입한다라고 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입했었던 거 이것이 제가 사업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뭐 강점이면 강점 특징이면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몰입된 삶을 사는 그런 자세가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이렇게 미룬다거나 이런 거랑 굉장히 좀 거리가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단순한 사람이어갖고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떠한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 책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들을 만났던 것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 딱 반대 써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안 미루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그걸 본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미뤘으면 이미 그런 책 본 사람들 다 잘 됐을 거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당시에 스타 강사가 꿈이었었는데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그 선생님들이 했던 행동들이나 영어 방법이나 가르침이나 지침을 내가 그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 과정도 내가 같아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삶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실제의 삶과 다를지 같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믿고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택한 삶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면만 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막 이제 집어 던지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You are fired 저런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배워? 그러면 스티브 잡스 일단은 제껴야 되는 거고요. 빌 게이츠는 왜 노년에 그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배울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에 있어서 내가 배우는 건 긍정적인 것만 배운다. 그리고 플러스로 어떤 거냐면 이왕 배우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입으로 뱉은 가치관을 무조건 배운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안 미룬다. 오늘 해야 될 건 죽어도 오늘 반드시 끝낸다. 만약 끝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은 무조건 끝낸다. 이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계획표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 동안 끝낼 거라다 보니까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들을 계획표에 분산하기 시작했고 그 분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굉장히 세밀하게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 그 일을 못하면 다음날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반드시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계획표 안 쓰셨었어요? 저는 계획표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T 성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신데 내가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몰랐던 건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만든 것도 신이 만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가 나오고 돌을 던져야 멀리 나가는 거고 그냥 정상적인 자연 법칙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기적의 법칙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자연 법칙을 너무 제가 간과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게 된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오해했었다.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법칙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맞는 거다. 왜 그랬냐면 수능을 잘 못 보고 명절날 갔는데 친척분들이 정말 무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어디 대학 나왔냐는 거 그냥 물어보는 그치.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직장 어디 갔냐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치, 그건 좀 매너가 아니야. 네, 근데 그때는 어디 대학 갔냐 뭐 그래갖고 그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처음에는 계획표를 처음부터 막 그렇게 꼼꼼하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 처음에는 1년, 완전 처음에. 1년 단위 이런 거 너무 못 써왔고요. 일주일 단위 계획표만 썼어요. 일주일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 과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빈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 시간들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적어놓고 그랬던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 해야 될 저는 강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들어야 될 강의들 어떤 사람 강의 어떤 강의를 강의 분수까지 확인해서 그 몇 분 들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적어가지고 일주일치씩만 완성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너무나도 나태하게 살고 루즈하게 살았기에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들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자. 지금부터 일주일을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일주일만큼은 한번 1등을 해보자. 네. 일주일만큼은 1등을 해보자.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 아직 게임, 이제 지금부터 요이 땅이라고 하면, 네. 지금부터 일주일은 내가 제일 열심히 산 사람이 한다. 맞아요. 일주일만 이겨보자. 네, 지금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보다 또 일주일만 이겨보자. 네. 그렇게 일주일씩 쌓은 거구나. 맞아요. 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시키지. 그냥 시간표를 쓰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내가 시간표 이거 다 만들었거든.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게 시간표가 있냐면 내년 4월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권면하고 다니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20대면 30대면 저는 40대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만 이겨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21살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초등학교 때 다 놀았고 중학교 때 놀았고 그래서 결국 대학도 남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도 못 갔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주일만 이겨보자. 또 일주일만 이겨보자. 또 일주일만 이겨보자. 이 계획표를 내가 못할 때가 오잖아요. 이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내가 왜 못했는지를 분석하고 내가 이 강의를 1시간 듣는다고 했는데 이 강의는 내가 기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2시간 들어야 되는 건데 1시간으로 잡았구나. 혹은 이 과제는 내가 PPT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 3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반으로 잡았구나. 라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다 반영하고 못한 걸 넣어서 다음 일주일을 또 세워요. 그리고 이 일주일을 다시 한번 이겨보자. 다음 일주일은 또 바뀐 버전이. 네, 바뀐 버전으로. 그거를 감안한 걸로. 그럼 PPT로 뭐 만드는 건 3시간 잡자. 뭐 잡자. 그래서 전 딱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루에 15시간만 채우자. 그래서 이 삶으로 진짜 지금부터 전 딱 한 가지 있어요. 30살까지 10년만 살아보자. 왜 근데 15시간이었어요? 잠을 저는 한 7시간, 8시간 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자고 나면 나머지 1시간은 뭐 여분의 시간과 밀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는 스케줄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딱 10년만 살아보자. 그러니까 10년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명절 때? 그게 되게 도움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 명절이 있고 추석이 있는 그러한 기간에도 그날 그냥 제가 눈이 명절 때 아침에 일찍 떠지더라고요. 이 일찍 떠지는 시간 절대 낭비하지 말자. 지금 이 1시간 대한민국에서 1등 한번 해보자. 물론 1등은 아니라 뭐 그 만등 뭐 20만 등 뭐 1000만 등 했는지 전 모르지만은 그러한 각오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10년을 그렇게 살아봤더니 바뀌었어요? 네, 되게 정말 어떠한 게 느껴지냐면요. 학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과외가 잘 구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서 사실은 과외 선생님 하면서 한 150만 원 정도 벌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네, 사는데도 5년 동안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계속해서 내가 한 만큼 무언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만큼 올라가면 참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하는 기간이 오는 것 같고 그 퀀텀 점프할 때까지 시기를 얼마나 견뎌냈냐에 결국은 승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초등학교 내신 점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만큼 나오는 건 없다. 한 만큼이 내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어느 순간 쌓였을 때 그게 남한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 시간이 누구는 3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는 것 같고 저는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번 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 예, 하루만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뭐 일주일에도 포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부터도 15시간씩 무언가 결과 안 나오는 일을 하라 그럴 때 3년 정도는 네, 인내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생겨나고. 네네네. 그럼 그렇게 인내의 기간, 한 5년 정도 150만 원 벌었다고 했어요. 퀀텀 점프가 올 때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퀀텀 점프가 올 때 어떠한 식으로 오게 됐냐면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과외비가 30만 원이었어요. 딱 한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6명은 180만 원이고 그죠. 5명은 150만 원이고 근데 5명도 얼마나 많냐면 학교 다니면서 20시간을 빼는 것도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 그죠. 6명하고 뭐 7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주말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나 공부할 시간도 없고 진짜 수업 준비 겨우 하고 들어가는 수준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우리가 경영학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P가 올라서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Q가 늘어갔고 많은 사람이 쓰거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과외비를 높게 불러주시는 분이 생기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대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묶어서 여러 명씩 했는데도 한다 그렇고 그러니까 Q하고 P가 느는 게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입소문이 좀 생겼나요? 입소문 같은 거죠. 입소문이 돌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만약에 제가 주원규 PD님처럼 바이럴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았거나 SNS를 알았다고 한다면 좀 빨리 할 수 있었지만은 그거를 하도 몰랐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대신에 걸렸을 때 이 올라가는 폭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응축돼갖고 한 방에 빵 터진.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퍼질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죠? 안에 만약에 과외가 안 좋았으면 그게 뭐 아무리 버텨도 그리고 이 일주일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산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산다 그럴 때 제 안에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그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제가 또 성장한다는 것도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 너무 민망한 얘기지만은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사실은 외고 학생들 과외하면 과외 잘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영어 실력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면 나 수업 준비를 예전에 5시간 했던 거 2시간 했는데 왜 수업이 더 좋지? 1시간 했는데 왜 좋지? 그렇다고 절대 1시간 하지 말자. 그럼에도 난 5시간 하자.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제가 늘었다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니까는 저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못 쉬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절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랬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 기간을 이렇게 갑자기 변신해냈다는 게 그전에 미루는 사람이었고 피였고 계획도 안 했고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야 나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저한테는 진짜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은 게 뭐냐면 현역 때 너무 수능 점수가 안 나오고 나서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산 거에 대한 반성이 저에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헤맸잖아요. 150만 원씩. 밖에 못 받고. 근데 헤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돈도 못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돈도 못 벌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버는구나.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 혹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작은 성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칭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건강하게 강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약간 혼날 때도 있고 잘못했다고 들을 때도 있는데 되게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금방 일어나고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맞추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주눅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존감이 뭐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네,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졌는지랑 높아졌을 때 어떠한 장점,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 계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순수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책 읽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 들으면 정말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 가게 되면 주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서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정체성이 확 베이스가 잡혀진 거예요. 어렸을 때. 아,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존감이 강하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수용성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하면 무언가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은데 강하면은 그래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그걸 좋으면 해야지 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거침이 없고 그냥 수긍하게 되고 좋은 거는 그냥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유튜브 저한테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든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도 물어보고 다녀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자존감은 수용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좀 완성형의 사람이 됐잖아요. 좀 2년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이렇게 캐비어와 함께 그렇게 시작하나요? 어떻게 뭐 이렇게 집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런 거 하도 궁금해하시니까는 아침에 사과 몇 조각 먹고 그 다음에 그 콩물 서리태나 서목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꼭 먹어요. 서리태 콩물을 먹어요. 네, 콩물을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의 승부는 딱 한 가지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는 걸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침이라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누군가인 그 아침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시간들을 충분히 좀 갖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오늘 하루가 막 기대되고 설레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누군가한테 더 양보할 수 있고 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아침에 하는구나. 저는 그날에 만약에 일정을 봤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게 난 피하고 싶은데 아침에 그 하루를 다 망쳐.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관점을 다르고 생각을 다르고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은 그 시간 동안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침에서 이미 승부가 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승부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와, 이거 너무 설레인다. 그렇게 말하고 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회사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회사 생활 안 해보셨는데 직원들은 많이 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직원들 중에서도 이 친구는 돈 잘 모으는 친구가 있고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요. 돈을 모으는 거하고요. 그냥 돈을 지키는 거는 전혀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을 너무 일찍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보상이 일찍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 회사 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은 좀 약간 윤택하게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짜리 지갑 사야 돼요.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짜리 뭐 사야 돼요. 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짜리 백 사야 돼요.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선물을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보상을 근데 그것을 긴 텀을 가지고 보상하는 사람과의 결국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보상 사이즈보다 2단계 앞에 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벌었을 때 50만 원짜리 보상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보상하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오늘을 즐겨라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가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삶도 반드시 존경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가치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실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시멜로를 지금 먹으면 하나 먹지만은 참는다 그러면 2개를 주는 거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똑같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예. 마시멜로 실험에서 참았던 애들이 나중에 부자가 됐다. 네, 그렇죠. 그죠? 바로 즉각적으로 주는 보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과 보상을 갖다가 최대한 장기적으로 더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더라. 보상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안 해요. 진짜로 안 하잖아요. 집에 가도 그거 무슨 닭다리 과자 먹고 보상을 돈이 아닌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 여기는 보상을 돈으로 받지 않네요. 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무언가를 막 사서 해야 된다 생각. 하더라도 진짜 늦추고 늦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보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승원을 좋아하는 걸 보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 그래서 돈으로 보상받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사람은 뭐 투자 실력이 어떻건 그걸 떠나서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상을 좀 내가 늦추는 방법,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 또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내가 나중에 더 크게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오늘 놓치면 다음번에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50만 원으로 미슐랭 안 가고 300만 원으로 더 좋은 여행을 갈 수 있고 3천만 원으로 더 좋은 여행을 갈 수 있고 3억으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처럼 더 크게 보상받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것 같아요. 2번째는 이거를 늦췄을 때 늦춘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이걸 늦춰냈구나. 냈구나.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한테 그때 보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달에 그래도 500만 원 이상 벌 때부터 스타벅스 커피를 편안하게 먹자. 안 먹었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안 먹었어. 그때부터 좀 먹자.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고급 커피였고 들고 다니면 일단은 굉장히 비싼 커피 먹는다고 얘기할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15년 전에서 파스쿠치 커피빈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레스비 로 열심히 그러고 나서 500만 원 넘고 나서 좀 더 참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먹고 나서부터 스타벅스 먹자. 진짜로? 진짜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스타벅스나 파스쿠치를 편안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파스쿠치를? 좀 미룬 거거든요, 그게. 보상을요. 그 보상을 미룬다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저하가 자랑스러웠어요. 스스로가. 왜 자랑스러웠냐면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은 개념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일주일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보자. 일주일씩만 채워보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일주일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제된 삶을 살아보자. 가장 정말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보자. 진짜 그것도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상을 미루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못 벌면 영원히 못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그런 좀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할 때까지는 안 한다. 뭔가를 갖다가.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보상을 나한테 써서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는데 오히려 보상을 막는 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거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차를 안 산다. 그 차에 대한 기준은 제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저는 그거였어요. 기준이 차는 월급으로 사는 거다. 차는 월급으로 그러니까 산다. 월급이 250만 원이어서 250만 원짜리 차를 산 거거든요. 중고로요. 내가 버는 것의 12분의 1. 12분의 1로 연봉의 12분의 1로 산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차는 다 소모품이고요. 시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내 자산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벌 때 900만 원짜리 로체를 샀어요. 그리고 2,000만 원 벌 때 중고 K7을 샀어요. 한 달에 2,000만 원 벌 때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2,000만 원 벌 때 중고 K7을 샀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정했던 같은 맥락의 보상을 늦춘 거에 대한 개념이었었어.
저에게는. 너무 늦춰도 너무 늦췄대. 이거. 아니, 네, 이거 아니 진짜로 너무 좋은 얘기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좀 네. 권장하는 편이세요? 좀 권장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내가 커피 먹는 횟수를 정해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떠한 재정까지는 기호식품에 대한 것도 정해놨으면 좋겠다. 어떠한 재정 수준에 따라서 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더 절제되고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상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이걸 했을 때 그걸 연결시킨다. 맞아. 예. 그래서 처음 스타벅스 먹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물론 그 아메리카노는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니까요. 그래서 시키고 그때 2개 시켰는데 두 번째 시켰는데 게 카라멜 마키아토였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레시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었는데. 네, 그래서 진짜 이거구나. 네. 몇 살 때 먹었어요? 한 29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내용 재밌나요? 내용 기가 막힌데. 진짜 기가 막힌데. 이거 자기 개발에 다시 부흥이 오겠는데. 또요. 네. 책을 좀 보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사실은 20살 이전까지는 제대로 읽은 책이 정말 수십 권도 안 될 정도였었고요. 20살 이후부터 읽었던 책을 보더라도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진짜 필요한 책, 이거는 꼭 읽어야 되는 책, 아니면은 저는 좀 책을 안 읽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꼭 읽는 책은 어떻게 골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책의 앞부분을 봤을 때 이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다 라는 거를 결정을 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책을 못 읽냐면 책을 제가 빠르게 읽는 스타일도 아니고 책을 좀 약간 이렇게 씹어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지 못하고 한 권을 좀 여러 번 읽어갖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자. 이러한 주의의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책을 많이 읽는 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읽고 내 걸로 만들고 그걸로 삶이 되게 하자. 그게 좀 저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처음에 봤을 때 보면서 반드시 이거는 내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형광펜을 꼭 해요. 꼭 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 형광펜 한 거 있잖아요. 걔만 다시 보면서 이거는 내 인생의 진짜 지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형광펜 아래에다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요. 책 한번 읽으면서 첫 하고. 첫 번째 갈 때 형광펜. 형광펜.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형광펜을 보면서 빨간 펜. 빨간 펜. 그 다음에 그 빨간 펜 한 거 중에서 이거는 진짜 이대로 안 살면 절대 안 되는 거를 저는 수첩을 만들어 갖고 그 빨간 펜 한 것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대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는 옮겨 적어요. 공책에다가. 그리고 그 옮겨준 공책을 이제 여러 번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완전히 내 거가 되게 만들어서 그냥 그 책 자체가 완전히 삶이 되게끔 하게끔 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띄는 거네요. 그 책을 띄고 나면 다음 책을 고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골라요? 일단은 저는 원칙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차를 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앞부분의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하고 맞는 부분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뭐 경영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경영과 전혀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서전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자서전? 네,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일구었다. 어떻게 해서 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나와 분야가 다르더라도 통찰을 무조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서전. 그렇죠. 자서전은 보통 어느 정도 이룬 분들이 하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노트 있죠. 독서 노트가 있어요. 있죠. 나만의 독서 노트. 그 독서 노트라고 써놨더라고요. 앞에. 진짜 있어요. 내가 진짜로 뻥이 아니라. 네, 맞아요. 사람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노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서 노트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는 사람이고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고. 그 첫 번째는 필요성, 두 번째는 앞부분, 세 번째는 자서전. 그거였습니다. 경영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엄청 경영.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엑시트하고 나서 돈이 늘었을 때는 투자에 대한 거 많이 받겠네요. 투자에 대한 거 진짜 많이 읽었어요. 진짜.
그때도 책을 뗀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제 되게 고전부터 먼저 읽어야지 실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어떤 분야에 네. 가장 그 성경책 같은 책. 예, 네, 바이블 같은 책. 그게 이제 저는 투자책 중에서는 네. 앙드레 코스털란이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승원 의장님의 그 지금 읽는 책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 있느냐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하죠. 네. 그럼 이런 건 안 읽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거. 저는 그런 거 보거든요. 수학에 대한 책.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관심이 없으면 저는 관심이 없는 걸 보려고 하거든요. 그 분야 내가 뭐 아예 모르니까. 네. 저는 인생을 재미로 보는 게 아니니까. 네, 항상 그 한 주를 정말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를 목표로 살아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대충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언가의 어떠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 모든 분야에 능통하지 않고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절대 박학다식한 게 아니라 그 분야를 정말 깊게 통찰하고 팔면서 네. 그 분야의 장인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되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는 되게 듣는 자체가 힘들어하더라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죠? 네, 그래도 최대한 앉아있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표정이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네. 아예 관심 없는 분야를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은 네. 좀 나가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래요. 네. 그 관심 없는 분야를 네. 내 관심 분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 어떻게 연결시켜야 도움이 될까? 최선을 다. 어떤 분들이 막 차에 대해서 만약에 전 차는 예를 들어 관심이 별로 없는데 마시는 차에 대해서 막 이제 막 계속해서 막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책도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그 한 주를 1등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연결되네. 그 한 주를 1등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옆에서 딴소리 하고 있으면 요즘에 사업가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YLC라고 사업가들과 함께 이제 기부를 하는 모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한테 조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들으시고 맞나요? 좀 요청이 오면은 그래도 좀 알려주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인생을 다 채워가지고 늘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나. 아무리 쥐어짜도 이미 나는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럼 그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고 이건 역사도 그래왔고 지난 시간 동안에 기업들도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한 5분의 1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5분의 1을 할 거면 차라리 내가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해버리지 왜 이 사람을 키우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고 넓게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5분의 1을 할 사람들을 한 명을 키우고 또 한 명을 키워서 그 5분의 1을 할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게 결국에는 이 회사를 더 윤택하고 크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시간을 공유하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나만 어느 정도 벌면 되고 나만 어느 정도 성공하면 되는 데를 통해서 주변에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내 꿈이 너무나도 큰데 그 꿈이 나의 성공, 왜냐하면 어느 정도만 수익이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을 꾼다는 건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베풀겠다는 거고 주겠다는 거고 그걸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죠? 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오가 나왔을 때 그 철학과 비전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꿈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2시간 동안 써야 된다. 시간 낭비 들어서 써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꿈과 가치와 철학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이 나도 감동되고 설득되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도 심장이 뛸 정도가 돼야 된다. 내가 거기까지 벌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게 됐을 때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즉 이타심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전의 크기가 스스로 감동받을 정도의 스스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지 두근거릴 정도가 돼야지 누군가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되라고 했을 때는 절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이 있다면 그 자기가 가진 비전에 대한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비전을 나눈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명일 수도 있는 거고 직원이 2명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직원이 10명일 수도 있는 거고 100명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직원이 10명일 때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직원의 크기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전의 공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이야기한 걸 살아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는 실제로 거. 사는 거. 예,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삶과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늦게 출근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냐는 거죠. 그 얘기한 삶을 보여주고 와 우리 대표님 정말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일단 비전의 1단계인 것 같아요. 비전의 1단계. 네.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거고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되면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고 당신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말 그 삶을 위해서 대표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 7, 80%와 정량적인 거 20%가 들어가게끔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길을 내가 걸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스티브 잡스가 걸어간 길도 다 상상이었거든요. 그죠. 그걸 갖다 상상을 말한 거고 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상상이라도 내 머릿속에 구체화시켜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나 그렇게까지 살 마음은 없다. 그러면 사업은 확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 혼자 시작했을 때는 네. 혼자인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스스로 비전의 크기를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크기까지 키우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사업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면 처음에 강의할 때는 내 강의 들을 바에는 저분 강의 듣겠다라는 게 처음에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무조건 내 강의를 들어야지. 일단 자기에게 감동하는 게 먼저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이템에 자기가 감동해서 다른 걸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템에 대한 감동. 네, 감동.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한다고 하면. 그냥 정해져 있네요.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는 시기에 아이템에 대한 감동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비전을 키우고 첫 번째 고용을 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이걸 공유하고 무조건이요. 그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 만약에 대표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에 확신이 없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갖는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면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른 직원 누군가가 그 구체적인 걸 해주길 바라고 그것들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너무나도 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목표를 갖고 나만의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좋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더 궁극적이고 진짜 어차피 끝판왕까지 갔을 때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선택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편집하지 않고 올리는 조건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이 있는 분이 있다면 현승원 TV 가서 창세기 사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탁을 했고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